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기연구원 해석기술지원실 실장 백명기입니다. 어,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희 전기연구원 해석기술지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석기술지원실은 중소, 중견기업 상대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지원하는 업무를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고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게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하려고 했느냐 보면, 저희가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소기업에서는 일단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기가 힘듭니다. 아마 엔시스나 컴솔, 많이 알테어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시려면 최소 1억 이상이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석박사급 인력을 뽑으시는데 또 돈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원했던 기업 중에서 큰맘 먹고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구비하고 인력도 충원을 했는데, 이 인력이 경험이 쌓이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셔서 그 공백이 결국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 이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남 창원이다 보니까 창원시 내 산단, 창원 산단의 수요 조사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 보니까 예전에는 잘 나갔으나 그동안의 변화,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관계로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 대부분이 시험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시험하고, 그리고 결과가 안 나면 다시 만들어보고 시험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봤더니 부문별 지수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원 산단이 수도권 평균 저 밑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도 역시 그 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적 자원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신 이런 인프라라고 하면 저희 아까 말씀 소프트웨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인프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하드웨어라고 하면 뭐 HPC 이런 건 기반 구축이 안 돼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산단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08년도 평균까지는 전국 기계산업 대비 창원 산단 기계산업이 평균보다 위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저 밑으로 8.9% 대비 1.2%로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진단하기로는 이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선진국형 발전 모델 전환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점점점 영세화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제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시뮬레이션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게 3.3%고요. 미활용이 96.7%입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쉽게 여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결국에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그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살 거고요. 1억을 호가하고 있는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구비를 해도 매년 유지보수가 20%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기도 어려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이 경험이 쌓이면 더 위에 있는 뭐 대기업으로 다 이직을 해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금도 부족하고, 그리고 장비도 없고, 연구개발 인력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꼭 기계산업뿐만 아니라 융복합 시뮬레이션 기술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 오고 있고, 가장 좋은 건 저희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히든 챔피언을 양성한다는 게 저희의 그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재직자 대상 교육도, 그리고 지역에서 배출하는 뭐 학부생 상대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증축 부지는 저희 한국전기연구원 입구에 이러한 센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건축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4월 완공입니다. 근데 완공되기 전에 저희는 지금 기업 지원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지원 받으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센터가 생기면서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이 있는가에 보면 저희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 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술 자립화 및 신사업 창출.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은 제품을 개발하는 주기가 길죠. 대기업처럼 다음 제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 제품을 준비하고 가기보다는 일단 어느 한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대기업의 납품 위주로 지금 창원한다는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해서 개발 주기가 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소프트웨어 구비하는데도 더 망설이셨던 것 같고요. 사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실험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여기에 드는 시험 비용, 그리고 개발하는 데 제작하는 데 드는 뭐 비용, 이런 제반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다. 생산비 절감으로 결국 이어지고 이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또 중요한 게 뭐 AI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ICT 기업들이 이런 차원 산단에 많이 입주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저희 해석기술지원실이 그동안 연간 기업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업 지원을 한 거는 뭐 평균 30건, 20건 이 정도 되고요. 현재 2019년도 합계로는 98건입니다. 그리고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100명 이상 목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업 재직자 대상 크게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전에는 저희가 전기연구원 내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이런 수치 해석 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툴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그 교육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 제품 해결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다시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해결책 또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 기술의 기술 전수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꼭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프리웨어로 다운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만 사용하실 줄 아셔도 전개 문제, 뭐 예를 들면 절연 파괴라든가, 그리고 뭐 자기장 문제, 전자기력 계산, 열 발생 하는 부분, 이 부분 정도는 간단한 구조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거에 뭐 정확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95%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자장 문제에선 그렇고요. 근데 실제 제품에서 발생하는 게 전자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열 문제, 유체 문제가 결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에서 저희 기업 지원 대표 사례는 저희가 한국전기연구원이다 보니까 전력기기, 차단기, 변압기 등을 이제 저희 연구원으로 와서 시험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인증서를 받고 한전에 납품을 하게 되어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 한 번 실패하면 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바로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6개월, 1년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 비용도 약 3천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죠.
그러니까 시험을 매번 하는 것보다는 해석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설계를 통해서 좀 단기간에 한 5번 시험을 할 걸 한 2번, 3번 이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장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 기업은 차단기 개발에 성공을 해서 약 240억 정도 지금 누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문 인력 육성 및 4차 산업 인재 양성에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뮬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수요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드, 카티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교육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좀 더 고난이도를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 문제, 유체 문제 등도 저희가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연구원이 일단 운영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래도 전기하고 열 정도, 유체 이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기계산업 아니면 다른 다양한 제품들을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이 사업, 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에 지역대학인 경남대, 창원대 교수님들이 인력풀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다 들어서 아시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 그리고 알테어, 알트소프트, 엔시스 이런 업체 해석 전문 솔루션 업체 전문 엔지니어들이 지금 현재 여기 기술 지원 전담 인력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든 이런 솔루션 업체들 아니면 지역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을 매칭을 시켜드려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표치는 저희가 100%로 잡고 있는데 이제 의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면 저희가 못 도와드리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면 1년짜리 이런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목표 100%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직접 이런 기업 지원하는데 이 친구들이 투입이 될 거고요. 이 기술, 그래서 이제 기업과 이 학생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면 향후 취업으로도 연계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10명의 인턴을 뽑았는데 그 10명 중에 지금 8명이 취업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대학원 진학 포함이긴 하지만 취업은 5명이고 대학원 진학은 3명인데 취업은 5명 지금 확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총 한 20명 정도가 기업 지원을 지금 저희 실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근데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 통합 지원 시스템을 꾸미는데 일단 처음에 필요한 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여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 시스템 코리아 소프트웨어, 알테어, 그리고 알트소프트, 엔시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사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HPC,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슈퍼컴퓨터인데요. HPC를 저희가 또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 표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저희가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에는 저희가 매년 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하고서 나온 데이터들이 그냥 기업에 전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 서버에 이렇게 계속 자료를 남겨놓고 언제든지 그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나가더라도 저희 서버에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로드맵인데요. 이거 앞에 보시는 건 이제 건축 조감도고요. 저희가 총 5층 규모로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4월에 준공 및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의 목표 하나입니다. 저희는 중소중견 기업 기술 지원. 그러니까 기술 개발 또는 뭐 제품 문제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기업 만족도 조사도 꾸준히 시행을 하고요. 만족도 90% 이상 나오게 저희가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SPDM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프라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SPDM이라고 하는 건 약자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앤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과정하고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업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라이선스법 위반이라서. 대신 저희 인력풀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업체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보고서도 여기에 계속 남아 있을 거고요. 저희가 아마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아마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이전에는 2D인 거죠. 저희 페이퍼로 아마 기업 그 보고서를 제공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3D로 직접 그 소프트웨어가 없더라도 해석 결과를 그 회사에서 이 플랫폼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원하는 곳을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아직까지 시도하고 있었던 기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중소중견기업 아니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담당자가 없더라도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한테 의뢰를 했었지부터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도면이 여기에 있었나 없었나 찾아볼 필요 없이 이 플랫폼에 접속하면 도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쉬를 얼마나 나눠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어떤 값을 부여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기업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이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에 상당히 힘을 좀 많이 쏟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크게 나누면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건물 짓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저희가 구비할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저희가 구비할 거고요. 아까 SPDM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언제든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의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희 그 산학연 전문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이라고 하면 솔루션 업체 인력이 될 거고요. 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 경남대, 창원대 교수님들, 그리고 연 하면 이제 저희 전기연구소, 전기연구원, 이런 인력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남창원 스마트 산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다른 사업이 선도대학 사업이라고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학과를 하나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전문 인력, 4차 산업에 걸맞는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뽑겠다라고 해서 지금 학과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 창원이나 경남권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저희가 또 기술 수준을 또 올려서 이 친구들을 램프업 시켜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저희가 1:1 매칭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중소중견기업이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결국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이제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 뭐 제품의 개발 기간 단축, 이걸 통해서 매출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20년도 실적은 목표치 40건에서 추진 실적 42건, 42건의 기업 지원을 수행을 했고요. 올해 목표는 52건입니다. 52건 중에 지금 현재 45건 정도 진행 중인 거 포함해서 지금 45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기에 보면 지원한 기업 종류 업종이 다양합니다. 뭐 피레기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모터, 뭐 습식, 에칭, 전구 구조, 아니면 뭐 뭘까요? 예, 배터리 부분도 있고요. 진동, 구조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업체는 뭐 헬스기구 만드는 업체인데 올라가서 무게 중심을 어떻게 잡았을 때 이 제품이 어디가 취약할까요? 라고 물어오신 기업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게도 저희가 구조 해석을 해서 어디를 보강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술 지원 대표 사례 보시면, FDC라고 하는 회사는 김해에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방압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폭발을 했을 때 어떤 뭐 차단기나 어떤 변압기들이 폭발했을 때 이 화염이 잘 배출이 돼서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제품 손상을 좀 덜 되게 하는 화염 억제기를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매번 터트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통해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시면 열 유체가스가 쉽게 배출이 될 겁니다. 압력이 어떻게 분포가 될 겁니다. 구멍을 어떻게 뚫어야 됩니다. 구조는 직경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다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먼저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 개발하는데 도와드렸고요. 시험은 업체가 담당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제품 개발 완료하고요. 한전에 납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붕아씨는 항탁이라고 하는 건설 장비 회사인데 아마 작년에 큰 이슈가 됐을 거예요. 이 항탁이가 인천공항 가는 영종대교인가요? 거기서 쓰러져서 아마 다행히 차하고 차 사이에 쓰러져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가 전도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건설 장비가 국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국산화를 하고 싶다. 밑에 있는 뭐 바퀴부터 모든 거를. 근데 이 제품을 운용할 때 무게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회사는 노하우는 가지고 있으나 실제 이거를 실험해 볼 수도 없고 이제 예측만 가지고서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걸 만든 다음에 무게 중심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면이 몇 도일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전복돼서 위험합니다. 라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이었는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팬이라고 만드는 건데 이제 열 교환기를 통해서 팬을 돌리는 건데 이게 몽골에 수출하려고 하셨더라고요. 몽골에 이제 게르라고 하는 그 가옥 안에 난로 위에다가 이 팬을 올려놓으면 이 게르 안을 빨리 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선풍기가 잘 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어라고 하니 이분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열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게르를 만들어서 직접 벤처기업인데 두 분이서 운영하시는데 게르를 만들어서 갈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려놨을 때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하고 팬이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가면 게르 안을 따뜻하게 데필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해석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에 저희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용 마그네트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석 만드는 회사인데 이분도 역시 혼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하시는데
코어를 1mm씩 깎아서 그 다음에 실험을 해보고 1mm 깎아서 실험을 해보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mm 깎는 게 또 발주를 주면 2주 걸리고 가지고 와서 또 자석을 또 납품을 받아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하는데 한 달 걸리고 이걸 실험하는데 3개월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장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정확도가 95%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게 이 문제입니다. 전자성 문제에서 자기장, 자기포화 이런 문제는 95%, 98%, 저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99%까지 저는 그 확률이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원을 받아서 많이 성장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직원 4명 채용하고 지금 정기연구원의 연구소 기업으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아무래도 개발 기간 단축시키는 게 가장 컸고요. 저희가 개발 비용 절감하는 데 많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회사가 아마 인텍전기전자가 가장 큰 매출로 봐서는 가장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한전에 납품을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 같고요. 저희가 물론 이 회사에서도 차단기 개발하는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할 때마다 내부에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아마 시뮬레이션의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내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유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내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차단 성능 지표 정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과가스 차단기 개발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백억 원의 매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팔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한특기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땅한 인력이나 이런 인력 충원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모델에 대한 제조 개선 진행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제 시뮬레이션이 중요하구나 해서 이런 신규 인력, 기술력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술 지원하면 보고서를 그냥 기업에 드리고 끝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기술 지원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저희가 과제 목표치는 80인데 일단 점수는 89.5 나왔고요. 기업 기술 지원 만족도는 80점인데 86점, 재직자 교육 만족도는 93점. 기술 지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점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86점이 나온다는 거는 저희는 만약에 보고서를 받고 기업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입장으로 지금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기업 재직 대상으로 되는 시뮬레이션 전문 양성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매틀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툴로 치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설계단에 들어가는 CAD라든가 솔리드웍스, 카티아 그리고 그 후에 들어가는 아바쿠스, 엔시스, 컴솔, CST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저희가 관련 교육을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대학에서도 이런 전문 교육 학과를 만들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인력들이 많아야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도 학부 현장 실습 지원 인력하고 또 인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 거라서 그렇고요. 올해는 지금 20명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저희 성과 말씀드리면 2020년 기준 77.6억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정량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었냐면요.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있는 문제점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비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됐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석박사급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비용, 이게 40건, 아까 보셨던 42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77.6억 정도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했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제품의 문제점 해결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매출이 발생했을 텐데 이 부분은 빼고도 77.6억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연간 100억 이상의 저희가 실적을 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에서 끝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희 정기연구원에서는 저희 실에서는 그래서 시뮬레이션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스마트 산단에서 우수 사업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 산업부에서.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구미 산단에서 게리가 시뮬레이션 센터를 올해 지금 협약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 여수 산단에서 시뮬레이션 센터 사업을 이제 올해 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사업이 뭐 기존에 해왔던 기업 지원 사업과는 확실하게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그 성과가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연구소의 역할은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기계였으나 뭐 그러니까 전기전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산업별로 가면은 뭐 자동차로 보면은 응력 해석, 필요 해석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랜트, 항공 분야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국가 기본 산업에서는 저희가 다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성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국가 환경 문제, 지금 환경 심각하잖아요. 환경 문제. 그리고 재난 안전 문제, 코로나19 예로 들면 처음에 전파가 돼서 전파 경로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뮬레이션 연구소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기연구원의 해석기술지원실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려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기에 기업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못한다 그러면 전문가 매칭이라는 걸 저희가 또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풀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 저희 사업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기업청 예. 아니 뭐 간단한 예, 간단한 질문인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용이요. 예, 질문 없으면 제가 비용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이라서 경남 창원 소재 기업은 무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타 지역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비용 발생하는 게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솔루션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솔루션 업체가 계시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분들은 아마 3개월 정도 기술 지원 받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미니멈일 거예요. 최저 3천부터 시작할 겁니다.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그 이상 갈 거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받고 그거는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요. 적어도 그 반 이하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업 소재지가 어디실까요? 네. 한국정교연구원이 국영에서 운영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과기부 산하.
아, 과기부 산하였습니까? 이게 그 비용 아까 스마트 팩토리 정부 지원금하고 그 지원금이 나오면은 뭐 그거하고 그 지금 여기 한국전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요거 시뮬레이션 그쪽에 서로 간에 그 협조가 비용 면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정부에서 받은 비용을 이쪽으로 전용하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게 어떤 의미이신지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과제를 정부 지원, 예. 땄는데 예. 이제 이 비용을 통해서 저희 뭐 시뮬레이션 예. 센터에다가 지불을 해서 받으시겠다.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예. 그럼 시뮬레이션이 지금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고 공장 그 공정 있지 않습니까? PLM 말씀하시는 그 스마트 거죠. 팩토리에 뭐 공정 개선한다든지 그다음 이거를 자동화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같이 할 수가 예, 있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공장 배치를 할 때 어디에다가 그 장비를 놔야 되고 예. 작업자 동선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예. 작업자가 몇 명일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지 그렇지. 이거 그걸 말씀하시는 했을 때 거죠. 잘 돌아가는지 안 예, 돌아가는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아, 예. 지금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면요. 장비가 세 대가 있는데 이 세대에 한 명씩 붙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세 명이 이 작업을 숙련도를 익혀서 세 개를 다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퍼포먼스가 좋은지 아니면 두 명이 있어도 좋은지 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외부 전문가 매칭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시뮬레이션 제품 경도, 강도 뭐 관련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의뢰했을 때 비용이 가령 대략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